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친 듯이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쿵쿵쿵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어요. 평화로웠던 제 집이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변했죠. 박미정,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지금 문 열면 좋게 끝나는 거고 안 열면 더럽고 끔찍하게 일 치르고 가는 거야. 어서 열어. 안 열어?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더 무서운 건 그 목소리에 묻어나는 살기였죠. 저는 숨을 죽이며 최대한 없는 척을 했습니다. 안 열겠다 이거지? 너 나한테 잡히면 좋게 못 끝날 줄 알아라. 2년한 네 남편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 대가는 네가 대신 치르는 거야. 알아? 거실 커튼이 열려 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재빨리 커튼을 치려고 창가로 다가갔는데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쪽 눈이 새하얗게 변해 있는 남자였어요. 흉터투성이 얼굴에 애꾸눈을 가진 그 남자는 저를 보더니 음흉하게 입꼬리를 씩 올렸죠. 노란 니가 드러났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화단에서 큰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창문을 향해 있는 힘껏 던졌어요. 와장창. 두꺼운 이중창 유리가 단번에 박살이 나며 거실 바닥이 흩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깨진 거실 창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왔죠. 이젠 여유가 생겼다는 듯 느릿느릿 걷더군요. 군화를 신은 발이 유리 조각을 밟으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어요. 아이 씨발, 내가 뭐라고 했어? 곱게 문 열었으면 나도 예의 차렸을 거고, 근데 이 지랄 났으면 씨발 나도 짐승 되는 거야. 알아? 미친년이 없는 척을 하면 끝날 줄 알았어? 네 남편 어디 있어? 어디 숨겼냐고? 그 새끼가 저지른 일 네가 대신 갚아야겠구만. 남자가 제 목덜미를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담배와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저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지옥이 텅 비었다면 모든 악마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라고요. 저는 그 말을 정말 실감합니다.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그 말 저는 뼈저리게 잘 알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동안 남편을 믿고 살아온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대학 시절 만난 남편과 결혼한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죠. 저는 대학 후배와 함께 작은 수공예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고 가르치는 일이 제 일상의 전부였어요.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죠.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타운하우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 특성상 가마가 필요해서 마당이 있는 집을 선택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였죠.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수상한 행동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끔찍한 비극이 시작되었죠. 그날의 끔찍한 사건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남편과 걸어가던 중이었어요. 남편은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굴더니 차도를 그냥 건너려고 했습니다. 급정거한 차가 간신히 남편을 피했죠. 야, 이 미친 새끼가 죽고 싶어?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남편은 벌벌 떨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급해서. 손을 심하게 떠는 남편을 데리고 인도로 올라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그때 1시간 전 집에서 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안방에서 남편이 피가 묻은 셔츠를 벗고 있었어요. 팔과 가슴 쪽에 피가 묻어 있었죠. 어머, 여보, 이 피는 뭐야? 다친 거야?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아, 이거 코피 났어. 갑자기 쏟아져서. 아니, 미정아, 우리 밖에서 저녁 먹자. 집에서 밥하기 귀찮잖아, 어? 내가 살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코피가 났는데 왜 가슴과 팔에 피가 묻었을까요? 남편은 서둘러 피 묻은 셔츠를 세탁기에 넣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급하게 집을 나섰죠. 근처 고깃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달리 소주를 계속 시켰어요. 벌써 새벽째였죠. 여보, 그만 마셔.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오늘따라 술이 안 취하네. 안 취하긴 뭘 안 취해. 혀도 꼬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남편은 5분마다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아무 연락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불안해했죠. 도대체 누구한테 연락 기다리는 거야?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거짓말이 분명했어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남편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옆 테이블에 부딪혔죠. 옆 테이블 손님의 술잔이 엎어졌습니다. 아유, 아저씨, 괜찮으세요? 남편은 대답도 없이 또 비틀거렸습니다. 이번엔 그 테이블에 소주병까지 쓰러뜨렸어요. 아저씨, 아이, 많이 취하셨네. 제가 잡아드려요? 그 손님이 남편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돌변했어요. 만지지 마! 내 몸에 손대지 마! 니들 뭐야? 뭔데 나를 만져? 저는 그냥 잡아드리려고. 거짓말하지 마, 이 새끼야! 남편이 먼저 그 손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아이씨, 뭐야? 미친 새끼네, 이거! 평소 온순했던 남편이 완전히 돌변했어요. 둘이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만해. 학생도 그만해요. 누가 좀 말려주세요. 테이블이 엎어지고 그릇이 깨졌습니다. 사람들이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죠. 10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아유, 술 먹고 싸우셨어요? 둘 다 지구대로 가시죠. 집에 보내주세요. 제발요. 남편이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죠. 다행히 훈방 조치로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쳤어? 왜 도와주려는 사람한테 시비를 걸었어? 걔들이 착해서 그냥 합의한 거지. 나쁜 마음 먹었어 봐. 당신 오늘 집에 못 왔어. 어쩌려고 그 젊은 애들을 건드려? 겁도 없이. 몰라. 나 잘래.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공방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후배이자 직원 중 한 명인 수진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무단 결근은 처음이었죠.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나야. 왜 연락도 없이 안 나왔어? 몸이 아픈 거야?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퇴근 후 수진이의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오피스텔이었어요.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아, 나야. 언니야. 있으면 문 좀 열어. 1층 우편함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각종 독촉장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카드 연체, 대출 독촉, 월세 체납 고지서. 월급을 밀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상했어요. 경비실로 내려가 물어봤습니다. 저 302호 언제 들어왔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며칠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어제 웬 남자가 와서 난리였어요. 남자요? 무슨 남자요? 302호 문 열어달라고 열쇠공까지 데리고 왔더라고. 근데 그걸 막 열어주겠어요? 확인해보니 그 집 사는 사람 아니라서 안 열어줬죠. 그러니까 막 화내면서 가더라고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수진이가 걱정되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수진의 실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무단결근 3일째 되는 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이가 지금 3일째 무단결근이야. 연락도 안 되고.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뭘 그런 걸로 신고를 해. 예민하게 굴지 마. 곧 오겠지. 젊은 애들은 원래 그래. 책임감도 없고 남자 따라 며칠 놀러 갔겠지. 3일째 연락이 안 되는데 별일 아니라는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신고해야지. 무슨 일 생겼으면 어떡해. 3일 전에 어떤 남자가 수진이 집 문도 열려고 했었대. 그냥 놔둬. 쓸데없는 일 만들지 마. 괜히 귀찮아져. 진짜 사회화가 안 되냐, 당신은? 저는 남편 말을 무시하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서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수진 씨요? 이미 실종 신고되어 있네요. 부모님이 이틀 전에 신고하셨어요. 이미 수진 부모님이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바로 수진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아이고 미정아, 우리 수진이 소식 들었니?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서.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수진이 자취방에 가봤는데 집이 완전히 엉망이었어. 도둑이 든 것처럼 뒤집어져 있더라. 무슨 일 당한 것 같아서 이를 어쩌니. 집이 엉망이었다고요? 그래, 옷장은 다 열려 있고 서랍도 뒤집어져 있고 누가 뭘 찾은 것 같았어. 우리 수진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면 어쩌니? 수진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미정아, 이 부탁 하나 할게. 우리는 부산에 살아서 자주 올라가기가 힘들잖아. 공방이 수진이 집이랑 가깝다며. 가끔 수진이 집에 가서 확인 좀 해줄래? 혹시 수진이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이 비밀번호는 2580이야.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자주 가볼게요. 수진이 꼭 찾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불안했습니다. 집이 엉망이었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실종 신고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진이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어요. 여전히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수진의 원룸에 들어가 보기로 했죠. 비밀번호 2580을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부모님 말씀대로 집은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둑이 든 것 치고는 귀중품들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노트북도 명품 가방도 제자리에 있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게 보였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남자 옷이 걸려 있었어요. 셔츠 여러 벌, 남자 팬티까지. 수진이 분명 저에게 혼자 산다고 말했거든요. 화장실로 가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남성용 면도기, 남자 세정제가 있었어요. 누군가 여기서 함께 생활한 흔적이 역력했죠. 수납장을 열었더니 피임용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좀 놀라고 말았어요. 그런데 남성용 피임기구 사이에 더 놀라운 물건들이 있었어요.
주사기들이 나왔습니다. 의료용 주사기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이게 뭐야? 수진이가 왜 이런 걸?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주사기가 이렇게 많다는 게 정상은 아니었어요. 침실로 돌아와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속옷이 든 서랍을 열었는데 그 밑에 뭔가 숨겨져 있었어요.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떨려서 봉투를 놓칠 뻔했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수진이가 누군가와 함께 살았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집에서 가져온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평소처럼 인사했죠. 나왔어. 밥은? 저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집어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남편 얼굴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안에서 떨어진 사진들이 흩어졌죠. 이게 뭐냐고. 너 수진이랑 바람났냐? 개 같은 새끼. 내가 너 같은 새끼를 믿고.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떡해. 참나. 이건 또 어디서 주워온 거냐? 수진이 집에 갔더니 있더라. 네 팬티에 셔츠에 다 있더만. 야, 그 집에서 아주 개랑 살림을 차렸더라? 저는 제가 집어던진 폴라로이드 사진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우리의 5주년이라고 적힌 사진이었습니다. 5년? 5년? 이 새끼야, 도대체 얼마나 개랑 뒹굴었냐? 집에 아주 피임 도구가 곳곳에 널려 있더라. 더러운 새끼들. 내가 공방에서 땀 흘릴 때 니들은 침대에서 땀 흘리면서 놀았겠네. 아이씨, 넌 왜 남의 집에 막 들어가? 도둑이냐? 그 집은 또 어떻게 갔대? 수진이가 비번 바꾼 것 같은데 너 어떻게 들어갔어? 지금 그게 중요해? 이 걸레 새끼야. 오라, 그렇네. 그 집 문 열어달라고 지랄한 게 너였구나. 야, 걔 집에 네 거 스테로이드 주사기도 잔뜩 있던데? 네가 엉덩이에 맞던 그거잖아, 이 미친놈아. 아이씨, 진짜 이 사람 미치게 하네. 미쳐? 미쳐? 난 이미 미쳤다, 이 새끼야. 지금 그딴 소리가 나와? 나가라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남편의 신발을 집어서 현관으로 던졌어요. 나가. 당장 꺼져. 오늘부로 넌 남이야. 알았냐? 남편을 밀어내버리고 보조키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영원히 꺼져. 넌 이제 아웃이야.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남편이 문 밖에서 문 열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한참을 문 밖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문을 발로 차고 욕을 퍼붓다가 결국 지쳤는지 조용해지더군요. 남편이 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조용해진 뒤에야 거실로 나왔죠. 그때 남편이 두고 간 가방이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저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과 핸드폰이 나왔어요. 평소 알던 패턴을 눌렀더니 남편 핸드폰이 열렸습니다. 카톡과 문자를 확인했지만 수진과 주고받은 건 없었어요. 모두 깨끗하게 지워놨더군요. 그런데 저장 안 된 번호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일 진행하겠습니다. 남편은 그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더군요.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어요. 은행 어플을 열어봤습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들어갔어요. 최근 거래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천만 원을 땡땡 탐정사무소에 보냈더군요. 미친놈, 2천만 원? 2천만 원을 사설 탐정한테 써? 이 미친놈이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뭘 조사하려고 이런 큰 돈을 쓴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제 뒷조사를 한 건가 싶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꿀릴 게 없었어요. 이제 이 자식과 이혼을 하는 일만 남았다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였어요. 수진이 어머니는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셨죠. 미정아, 우리 수진이를 찾았는데. 숨 넘어가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미정아, 수진이가 죽었어. 죽은 채로 발견됐지 뭐니.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요? 죽었다니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수진이가 죽었다니 말도 안 돼요.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대학병원 지하 영안실이었어요. 수진이 부모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계셨습니다. 형사 2명이 서 있었어요. 실종자 이수진 씨 맞습니다. 어젯밤 야산에서 발견됐어요. 차 안에서 숨진 채로요. 우리 애가 지 스스로 죽을 리가 없습니다, 형사님. 그럴 리가 없어요. 일단 저희도 여러 방향으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 상태가 좀 이상하고요.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네요. 아니,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부검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부검 동의해 주시겠어요? 그 말에 수진 어머니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죽은 딸 몸에 칼을 댄다는 게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한참을 오열하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애가 왜 죽었는지 억울한 부분 없게 확실히 알아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형사님. 수진 아버지도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을 2번 죽이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자기 딸이 죽어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수진이 부모님 앞에서 수진이가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같이 살고 있었더라. 내 남편 좀 조사해달라. 이렇게 차마 말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죽은 자기 딸 부검을 해달라고 말하는 부모 앞에 어떻게 당신 딸이 상간녀입니다라고 하겠어요. 후회를 기약하며 저는 일단 돌아섰습니다. 공방으로 돌아왔지만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남편의 외도, 흥신소, 그리고 수진의 죽음. 너무나 많은 것들은 짧은 시간에 터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공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야, 박미정! 너 내 핸드폰 어디 있어? 집에도 없던데 네가 가지고 있지? 어제 내 가방에 있었잖아. 무슨 핸드폰? 난 몰라. 네가 어디 떨어뜨렸겠지. 거짓말하지 마. 분명 내 가방에 있었어. 네가 가져갔잖아. 미쳤어? 내가 왜 네 핸드폰을 가져가? 개소리 할 거면 가. 이게 진짜? 그리고 수진이 죽었대. 넌 알고 있었어? 그때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수진이가 죽었다고? 연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더군요. 야산에서 시체로 발견됐대. 어쩌다가? 난 모르지. 혹시 아냐? 치정일지. 하여간 경찰이 수상하대. 그래서 부검한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너랑 수진이 관계는 경찰에 말할 거야. 정황상 네가 제일 의심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미쳤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핸드폰이나 내놔. 진짜 급해. 장난치지 마. 장난? 또라이냐? 내가 지금 바람난 남편 새끼랑 장난칠 기분으로 보여? 네 핸드폰? 몰라. 네가 잃어버렸겠지. 왜 나한테 자꾸 지랄이야? 거짓말하지 마. 네가 가져간 거 다 알아. 증거 있어? 없으면 꺼져. 업무방해로 신고할 거야. 남편이 이를 갈았어요.
주먹을 불끈 쥐더니 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 표정이 정말 절박해 보였어요. 뭔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죠. 평소 보지 못한 공포가 눈에 가득했습니다. 너 진짜 뭐냐? 너 뭐 있냐? 없어, 없다고. 내 핸드폰이나 달라고. 하긴 뭐가 있든 없든 내 알 바 아니지. 이제 우리 사이는 이혼 얘기만 남았으니까. 네 핸드폰은 다른 곳에서 찾고 나 곧 수업 있으니까 좀 꺼져라. 남편이 거친 숨을 내쉬며 공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공방을 울렸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박미정 씨, 피해자 이수진 씨 원룸에 가신 적 있으시죠? 왜 가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갔었어요. 수진이가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서. 수진이 부모님께서 한 번씩 가보라고 하셨어요. 혹시 돌아왔을까 싶어서. 저도 걱정돼서 수진이 부모님이 알려준 비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뭔가 발견하신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 남편 물건들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제 남편이랑 바람나서 같이 살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이요? 네, 최준혁이요. 그 새끼를 먼저 조사해 주세요. 형사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어요. 일단 부검 결과 나왔습니다. 죽은 이수진 씨 몸에서 석신일콜린이 검출됐어요. 뭐요? 그게 뭔가요? 근육을 마비시키는 약물입니다. 병원에서 수술할 때 쓰는 건데 일반인은 구하기 어려운 약이죠.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죽임을 당한 게 맞은 거였어요. 자살로 위장했지만 현재로선 타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수진 씨 주변에 원한 관계나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형사가 펜을 들었어요. 남편분이 피해자와 불륜이었다고요? 네, 수진이 집에서 증거를 찾았어요. 둘이 찍은 사진도 있고 남편 옷도 있었고요. 그러시면 박미정 씨는 이수진 씨가 미웠겠네요. 네? 그렇긴 한데. 참, 남편이 흥신소를 썼더라고요. 거기에 2천만 원을 줬어요. 형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흥신소에 2천만 원이요? 네, 남편 은행 거래 내역 봤어요. 제 남편 먼저 조사해보세요. 분명 연관이 있을 거예요. 수진이가 죽기 직전까지 그놈이랑 살았잖아요. 분명해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사항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 조사를 신신당부하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늦은 시간에 집에 왔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뭐야? 미친놈. 너 어떻게 들어온 거야? 비밀번호 다 바꿨는데. 내 집인데 못 들어올 것 같냐? 열쇠공 불러서 열었다. 뻔뻔한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내 핸드폰 어디 있어? 진짜 마지막 경고야. 내놔. 몇 번을 말해. 난 몰라. 네가 술 처먹고 어디 떨어뜨렸겠지. 남편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 네가 가져갔잖아. 그날 내 가방에 있었단 말이야. 증거 있어? 없으면 나가. 신고한다. 신고해. 무슨 핑계로 날 신고를 하게? 내 집인데. 그래, 잘 됐네. 신고해. 나도 네가 내 핸드폰 훔쳐갔다고 경찰한테 말 좀 하자. 진짜 짜증나게. 야, 나 내 옷 챙겨간다. 빨리 가져가고 꺼져라.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서랍을 열었습니다. 책 밑에 숨겨둔 남편 핸드폰을 꺼냈어요. 다행히 잘 있더군요.
그 사이 부재중 전화가 23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어요. 문자함을 열어봤더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준혁 씨, 장난하십니까? 잔금 입금하세요. 오늘까지입니다. 더 안 기다립니다. 연락 계속 피하시네요. 후회 안 하시죠? 떨리는 손으로 다른 문자들도 확인을 하려 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핸드폰을 경찰에 넘기려고 했죠.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급히 베개 밑에 밀어 넣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거봐, 네가 가지고 있었잖아. 남편이 베개를 들어 올렸어요. 핸드폰을 낚아채며 화를 냈습니다. 이거 절도야. 남의 물건 훔친 거라고 알아? 경찰에 신고해줘? 웃기고 있네. 바람이나 핀놈이. 어쩌라고. 그럼 이혼을 하든가. 그리고는 남편은 핸드폰을 들고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가져간 다음 날 저는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수진이 사건 담당 형사를 찾았어요. 형사님, 왜 제 남편 체포 안 하는 거예요? 수진이랑 불륜에 흥신소 고용까지 해서 뭔가 했잖아요. 형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미정 씨, 불륜을 했다고 그게 곧 살인의 증거는 아닙니다. 저희도 조사를 하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요? 무슨 경찰이 이래요?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이잖아요. 불륜녀가 죽었고 남편 놈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하면서 다닌다니까요? 그럼 용의자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 최준혁 씨 참고인 조사했어요. 별거 없었고요. 게다가 남편분 알리바이가 확실해요. 알리바이요? 무슨 알리바이요?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수진 씨 사망 추정 시간은 오후 5시 반에서 6시 사이입니다. 남편분 그 시간에 회사에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6시 반에 박미정 씨와 식당에 갔죠. 거기서 시비 붙어서 관할 지구대까지 갔고요. 저희도 확인 다 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게 그날이었어요? 네, 기록 다 있습니다. CCTV까지요. 그날 밤 11시까지 경찰서에 계셨어요.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흥신소는요? 그건 뭔데요? 그 부분도 알아봤는데 죽은 이수진 씨 뒷조사를 최준혁 씨가 의뢰를 했더라고요. 불법이긴 한데 아무튼 이수진 씨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뒷조사요? 무슨 뒷조사요? 네, 이수진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서 몰래 조사해달라고 흥신소에 의뢰를 했더라고요. 네? 뭐예요? 그 미친놈은? 아니, 지가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으면서 상간녀가 또 다른 남자 만나는지 의심돼서 사람 붙여서 조사한 거라고요? 네, 그렇죠.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실 텐데 그렇습니다. 형사님, 원래 이런 미친놈들이 세상에 많아요? 아니면 제 남편이 특이 케이스인가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남편은 정말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건가요? 그럼 수진이는 누가 죽인 거예요? 그걸 찾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도 수사 중이에요. 남편 핸드폰에 협박 문자는요. 흥신소에서 협박을 하던데 돈 내놓으라고. 아마 불법 뒷조사 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흥신소가 돈 더 뜯으려고 협박하는 거죠. 이런 경우 많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더군요. 수진이가 내 남편 외에 또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서를 나오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방에 출근했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공방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수강생들이 만든 도자기들이 모두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바닥에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제 책상 위에 있었어요. 제 책상 위를 보고는 전 다리가 풀렸습니다. 제 사진이 칼로 난도질되어 있었어요. 그 위에 고양이 시체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창문에 붙어 있는 사진이었어요. 제 얼굴 부분을 오려낸 사진에 죽은 수진이의 얼굴을 테이프로 붙여놨더군요. 완전 미친놈 짓이었어요. 저는 바로 한 놈이 생각났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꺼내기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바로 전화했죠. 야, 최준혁, 이 미친놈아, 네가 했지? 너지? 뭐? 무슨 소리야? 내 공방 박살낸 거, 도자기 다 깨고 내 사진 찍고 고양이 시체까지. 야, 너 또라이야? 이럴 거면 정신병원을 가. 이런 유치한 짓 좀 하지 말고. 뭐라고? 고양이 시체? 야이씨,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나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거 다 증거로 남겨서 이혼 소송 때 써먹을 거니까.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0분쯤 지나자 남편이 헐레벌떡 공방에 나타났어요. 이게 뭐야? 진짜네? 연기하지 마. 네가 했잖아. 무슨 연기? 나 아니야. 아니라니까. 왜 내가 이런 짓을 해? 진짜 모르는 일이라고. 웃기고 있네. 그럼 귀신이 했냐? 왜 왔어? 뭐 범인은 범행 장소에 다시 온다.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야, 미정아. 우리 협의 이혼하자. 그 말 하려고 온 거야. 더 이상 짐 빼지 말고 그냥 빨리 해버리자. 재산 분할도 빨리 하고, 이러면 너도 좋잖아. 뭐? 진짜. 비웃지 말고 하자고, 이혼! 소리 지르지 마. 콱 쳐 패버리고 싶은 거 간신히 참고 있었더니. 야, 개소리하고 있네. 뭐?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무슨 재산? 네 거 없어. 너 위자료나 쳐물어. 야! 진짜. 그래, 좋아. 그럼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고 나 돈이라도 좀 빌려줘. 진짜 급해. 한 1억쯤. 진짜 미친다 미쳐. 뭐 1억? 야, 너 그냥 정신병원 가라니까? 내가 바람나서 이혼할 놈한테 1억을 왜 줘? 미쳤냐? 야, 너 지금 흥신소 잠금 주려고 그러지?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지 내연녀 뒷조사한다고 흥신소를 써. 너 또라이냐? 그게 아니라. 웃기지 마. 한 푼도 안 줘. 남편이 화가 나서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뭐, 치게? 때려봐. 경찰 불렀어. 곧 올 거야. 발 진짜. 남편이 황급히 공방을 나갔어요.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이야, 완전 난장판이네요. 혹시 CCTV 있습니까? 없어요. 작은 공방이라. 그럼 범인 특정이 어렵겠네요. 일단 현장 보존하고 몇 가지 조사해 볼게요. 하지만 경찰은 결국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공방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 때문에 출근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업도 모두 휴강했죠. 직원들에게는 유급 휴가를 주고요. 집에서 쉬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죠. 수진이의 죽음, 남편의 불륜, 공방 테러.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남동생 차였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도심에서 좀 떨어진 타운하우스예요. 도자기 가마 때문에 마당이 있는 집이 필요했거든요. 동생이 현관을 두드렸습니다. 누나, 나야, 민수. 문을 열자 동생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매영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어? 네 매형? 그 새끼 쫓아냈어. 왜? 쫓아냈다고? 왜? 우리 공방 직원이랑 바람나서 5년째 살림 차리고 살았더라. 이혼할 거야. 왜 그러는데? 동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공방 직원? 혹시 수진이? 어? 너 수진이를 알아? 아이씨, 알겠다 누나. 나중에 이야기할게. 나 갈게. 동생이 황급히 돌아서는데 마당으로 차가 들어왔어요. 남편 차였습니다. 뭐야, 저게 또 왔네? 동생과 남편이 마당에서 마주쳤어요. 순간 동생의 표정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이 개새끼가? 동생이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아이씨, 뭐야? 왜 이래? 수진이 죽인 거 너지? 네가 죽였지? 아이 미친 것들이 남매가 쌍으로 왜 지랄들이야? 동생이 남편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수진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네가 죽였지 이 살인마 새끼야. 아니라고. 나 모르는 일이라고. 민수야, 그만해. 뭐 하는 거야? 동생을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시발 왜 다들 나한테만 지랄이야. 나 정말 모른다고. 수진이 죽은 거랑 상관없다고. 남편이 간신히 동생을 밀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미친놈들 다 미쳤어. 남편이 비틀거리며 급히 자기 차로 뛰어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마당을 빠져나갔죠. 동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 말해봐. 네가 수진이를 어떻게 알아? 그리고 방금 한 말은 다 뭐고? 누나, 그게... 동생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누나, 사실 나 수진이랑 사귀고 있었어. 뭐? 너랑 수진이가? 아니, 잠깐만. 야, 지금 대체 뭔 소리야? 충격이었습니다. 내 남편과 바람난 여자가 또 내 동생과도 만나고 있었다니요. 작년부터 만났어. 누나 공방 일 도와주러 몇 번 갔잖아. 그때 연락처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다가 만나기 시작했어. 수진이가 아직은 비밀로 하자고 해서 말은 못했고. 근데 최근에 수진이가 결혼하고 싶어 하더라고. 근데 내가 고민된다고 시간 좀 달라고 했는데 동생이 주먹을 쥐었어요. 갑자기 죽었어. 경찰 조사 받으면서 알았어. 매형이랑 수진이가 불륜 관계였다고. 동생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사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수진이 친구들 찾아다니며 물어봤지. 수진이가 왜 극단 선택을 했는지 알고 싶었거든. 그래서? 수진이 절친이 말해주더라. 수진이가 최근에 엄청 두려워했다고.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형한테 이별 통보를 했는데 매형이 수진이 때렸대. 협박도 하고 절대 놔주지 않겠다고. 뭐? 준혁이가? 수진이가 매일을 스트레스 받고 공포를 느꼈대. 그래서 나한테 더 매달린 것 같아. 동생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누나, 지금 생각해보면 수진이 그게 나한테로 갈아타려고 한 거야. 매형에서 나로. 그래서 너는 최준혁이 수진이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연하잖아. 난 수진이가 극단 선택을 한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라며. 그런 거 보면.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정말 수진이를 죽인 걸까요? 경찰은 최준혁이 알리바이가 있대. 알리바이? 그딴 거 조작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뭐든 가능해. 매형이 직접 안 했어도 사람을 시켰을 수도 있고. 동생이 일어났어요. 누나, 나 가볼게. 그러지 말고 누나도 당분간 아버지 집에 가 있어. 아니면 친구 집이라도.
여기 계속 있지 마. 알았어. 정리 좀 하고. 내일 좀 움직이지 뭐. 동생이 떠난 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남편에게서 도망치려다 죽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정말 무서운 일을 저지른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남동생이 돌아간 그날 저는 일찍 잠에 들었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온몸이 아팠죠. 그리고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이었습니다. 이상한 기척에 잠에서 깼어요. 거실 창문 너머로 누군가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낯선 남자였어요. 갑자기 남편이 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 사건 담당 형사에게 전화했어요. 형사님, 저희 집에 수상한 남자가 있어요. 지금 집 밖을 서성이고 있어요. 형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사람 바로 보낼게요.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없는 것처럼 조용히 계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계속해서 울렸어요. 박미정 씨 계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모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있었어요. 초인종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뒤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밖에서 욕을 하며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치려고 거실로 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와장창. 거실 창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큰 돌멩이가 거실 바닥에 굴러 떨어졌어요. 깨진 창문으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쪽 눈이 하얗게 변한 애꾸눈이었어요. 찾기 힘들었네. 최준혁, 그 새끼 어딨어? 누구세요? 이거 불법 침입이에요. 경찰에 신고합니다. 불법? 웃기지 마. 내가 그런 거 신경 쓸 것 같아? 네 남편 어딨어? 내 돈 내놔. 이 남자는 흥신소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고용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전 몰라요.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해서 별거 중이에요. 남편 찾아가야지. 왜 날 찾아와서 이 난리예요? 그때 남자가 잠바를 열었습니다. 안쪽에 흉기가 보였어요. 그럼 네가 주던가. 안 주면 너도 곱게 안 끝나. 공포에 질렸지만 침착하려 애썼어요. 여기서 이성을 잃으면 죽음만이 저를 맞이할 것 같았거든요. 잠깐. 알았어요. 제가 남편 불러줄게요. 남편 부른다고. 남편 불러줄 테니까 걔를 잡아 먹든 튀겨 먹든 알아서 해요. 그래? 그럼 빨리 불러. 그런데 허튼 수작하면 알지? 나 그냥 바로. 아이씨, 알았다고요. 이 상황에 내가 뭔 허튼 짓을 해요. 지금 전화할게요. 봐요, 남편한테 거는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야, 나야. 너 지금 집으로 와. 돈 줄게. 1억 다 줄 테니까 당장 집으로 와. 뭐? 갑자기? 안 준다며. 갑자기 왜? 우리 이혼 협의하자고. 지금 당장. 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자고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후딱 협의 이혼 도장 찍고 끝내자고. 참. 진짜지? 진작 그렇게 나오지. 왜 이렇게 서로 피곤하게 해? 말 진짜 존나 많네. 그냥 빨리 와. 30분 안에 안 오면 없던 일로 할 거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자가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됐죠? 이제 남편 금방 올 거니까 전 갈게요. 둘이 알아서. 올 때까지 있어. 나도 담보는 있어야지. 그러고는 남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네 남편 새끼가 내가 일 제대로 처리했는데도 돈을 안 줘. 뭐 그런 새끼가 다 있냐? 나도 먹고 살아야지. 20분쯤 지나자 남편 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시간이 정말 10년 같았죠.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미정아, 나 왔다. 내 돈은?
어? 오, 왔네. 그럼 내 돈은? 아이씨,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야이씨, 박미정 너? 그때 남자가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둘이 거실에서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 미친놈, 놔! 놓으라고! 돈 내놔, 이 새끼야! 테이블이 넘어가고 유리가 깨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기어서 문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멍청한 남편놈은 1분도 못 버티고 그 남자에게 제압당하더군요. 남자가 남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케이블 타이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제 팔과 다리도 묶더군요. 최준혁, 일 다 처리했는데 잔금을 안 주면 곤란하지. 지금 당장 계산하자. 돈 없다고, 진짜 없어. 이혼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니까. 야, 이 새끼야. 내가 당장 외국으로 떠야 하는데 어떻게 기다려? 당장 내놔. 없으면 그럼 마누라한테 받아야겠네.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돈 이체 안 하면 둘 다 여기서 오늘 죽는다. 미정이한테 돈 있어. 걔가 줄 거야. 뭐? 미친놈. 내가 왜 네 빚을 갚아? 참나. 니들 지금 상황 파악 잘 안 되냐? 둘 다 이수진 그년처럼 만들어줄까?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수진이처럼? 그럼 당신이 수진이를... 내가 한 건 아니지. 최준혁이 시킨 거지. 어쨌거나 네가 죽인 거잖아.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수진이를 죽인 거였어요. 진짜 미친놈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들이 온 거죠.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남자가 당황했어요. 뭐야, 경찰? 야, 네가 불러. 그때였습니다. 제가 용수철처럼 일어나 재빨리 남자 얼굴에 박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살려주세요! 여기에요! 살려주세요! 형사들이 깨진 창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출동한 형사들이었습니다. 무기 버려! 손 들어! 남자가 흉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이것들부터 죽여버린다! 오늘 송장 또 치울 거야? 진정해. 무기 내려놔. 더 큰일 만들지 마. 남자가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그때 형사 한 명이 재빨리 테이저건을 쏘았습니다. 전기 충격에 장덕수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놔, 이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장덕수야, 장덕수! 이 최준영 너 이 새끼, 네가 감히 날 배신해? 넌 내가 반드시 죽인다, 어? 형사 3명이 달려들어 겨우 제압했습니다. 남자는 계속 욕을 퍼부으며 저항했어요. 모두 연행하고 박미정 씨도 같이 가셔야 해요. 경찰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때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게 보였어요. 정말 간신히 살아남았죠. 경찰서 조사실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흥신소 남자의 이름은 장덕수, 전과 15범의 범죄자였어요. 장덕수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남편이 2천만 원을 주며 수진의 얼굴을 훼손해달라고 의뢰했다고요. 다시는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끔찍한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은 수진이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흥신소 뒷조사로 수진이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분노한 남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틀어졌어요. 수진이 장덕수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였습니다. 장덕수는 신고당할까봐 두려워 수진을 처리했다고 진술했어요. 근육마비제를 주사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스스로 생을 등지려 했다고 위장했다는 거였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남편에게 사주를 받은 것이라 법정에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장덕수는 의뢰를 실행에 옮겼고요. 남편에게 연락해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겁에 질려 장덕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저를 데리고 식당에 가서 일부러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경찰서까지 가게 만들어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든 거였죠. 그러나 남편은 장덕수에게 잔금을 주지 못했습니다. 장덕수가 처음 계획보다 더 큰 일을 했다며 더 큰 돈을 요구한 거였죠. 당연히 남편은 그 돈이 없었던 거고요. 장덕수는 계속 협박했고 결국 저희 집까지 찾아온 거였습니다. 형사가 저를 불렀어요. 박미정 씨, 이제 사건 다 해결됐습니다. 남편분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될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요. 남편의 삐뚤어진 소유욕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진을 놓아주지 못한 집착이 결국 이 큰 범행으로 이어진 거예요. 수진은 남편에게서 벗어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제 남동생과 새 출발을 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의 광기 어린 질투가 그녀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지금도 그날 새벽이 생생해요. 애꾸눈의 장덕수가 창문을 깨고 들어오던 순간이요. 그 공포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장덕수는 살인죄로 기소되었어요. 법정에서 그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최준혁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나는 도구였고 진짜 악마는 최준혁이다. 검사는 계획적 범행이라며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결국 장덕수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어요. 남편의 재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사죄로 기소된 남편은 끝까지 부인했어요. 전 죽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얼굴에 아주 살짝 상처만 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수진의 행방을 조사하고 거액을 지불한 점, 그리고 범행 후 알리바이 조작에 가담한 점을 중하게 봤어요. 판사는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실행범보다 교사범이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거예요. 수진의 부모님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유부남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우리 딸이 그런 애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법정에서 오열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나가셨어요. 남동생도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사랑했던 여자가 매연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때문에 죽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동생은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죄책감과 분노, 배신감이 뒤섞여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것, 남편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가 되었다는 것,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장덕수가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꿈이었죠. 결국 저는 모든 걸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타운하우스도 팔고 공방도 처분했어요. 그 돈으로 아무도 모르는 지방 소도시로 이사했습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 남편과 이혼했고요. 저는 현재 작은 도예 공방을 다시 열었어요. 혼자서 조용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도 받지 않고 그저 도자기만 만들며 살아요. 가끔 수진이 생각이 납니다. 그 아이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 새벽이 떠올라요. 애꾸눈의 장덕수, 깨진 창문, 그리고 죽음의 공포.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